몇 번? 질문. 572번? 오백칠십구 하기 전에 제가 이 항목을 하나 모르니까 간단히 복습만 하고 갈게. 이 항목은 확률 계산을 독립시해가지고 독립시행 확률 계산법으로 확률 계산하는 이 항목, 이산확률 분포를 이 항목이라고 불러요. 됐니? 그래서 이 항목은 크게 Pn, P로 표기하거든. 요 n은 뭐냐면 총 횟수예요. 선생님 쓰시면서 보셔야 돼요. 그리고 영상 보시면 조금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분명히. 그럼 총 횟수 P는 그 일 일어날 확률입니다. 그럼 총 횟수의 그럼 예를 들어서 B 4,2분의 1이라고 하자면 총 횟수는 4번이고 일이 한 번 일어날 확률이 얼마나 거야? 2분의 1이라는 거야. 그러면 총 횟수가 4번 일어나면 그걸 가지고 확률 분포표를 만들면 그 일이 몇 번 일어나는 것이 바뀌겠어. 빵번, 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표를 이렇게 만들 수 있는데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몇 번 일어날 확률인가? 한 번은 일어나. 몇 번 중에서 몇 번? 4번 중에서 한 번. 이거 기억하니? 4번 중에서 한 번 일어날 확률. 맞아? 그 일이 일어날 확률이 얼마고? 그럼 2분의 1이 몇 번? 한 번. 그럼 나머지는? 이 4번 중에 한 번 일어난다며. 그럼 3번은? 그럼 안 일어날 확률은 얼마야? 그 2분의 1이 얼마? 3에서 확률 계산할 수 있는 거 기억해? 그렇게 확률을 하나하나 계산할 수 있는 걸 뭐라고 부른다? 이항분포라고 불러. 근데 이 확률 계산할 때 보면 알겠지만 필요한 게 뭐밖에 없어요. 총 횟수랑 확률만 알면 계산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왜냐면 여기 그 일어나는 횟수는 여기 나와 있으니까.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래서 이 항목보 같은 경우는 사실은 표를 그리려면 다 그릴 수 있지만 포인트는 우리가 직접 그린다 안 그린다? 안 그린다에 있어. 오케이? 자, 그럼 이거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첫 번째는 만약에 확률을 구해달라는 거야. Px가 X번 일어날 확률. 되니? 확률 계산해달라고 하면 자, 몇 번 중에서 몇 번인 거야? N번 중에서 X번 그 일이 일어나는 거야. 그럼 식을 한번 불러줄래? 아니, N번 중에서 X번 일어날 확률. 아까 했잖아. N번 중에서 X번 일어나요. 됐어? 그리고 또 P가 몇 번? 한 번. 왜 한 번이야? 이게 지금 X번이라니까? 아니 정신 챙겨 알았어? X번. 그럼 나머지는? 일어나 안 일어나? 그럼 일어나지 않을 확률은 얼마인데? 아니 일어나지 않을 확률 얼마야? 확률이요? 아니 1-P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지 전체에서 일어날 확률을 빼면 남는 건 안 일어나는 거 아닐까? 너 아까 나한테 2분의 1을 왜 하고 찍은 거야 그것도? 아니 알아. 아는 걸 내가 아니까 뭐라고 하는 거야. 정말 모르면 내가 안타까워하겠지. 선생님 아시는 거잖아요. 그 나머지 횟수 n-x번은 일어나지 않아 하고 확률 계산할 줄 알아야 된다고. 그럼 이게 뭐야? 독립시행 확률 계산법이라고 저번 단원에서 배웠던 거잖아. 기억을 좀 살리셔야 돼. 알겠습니까? 두 번째는 이거 보면 평균을 바로 계산하실 수 있어요. 이거 표 안 그려도 평균 나옵니다. 됐어요? 어떻게 계산하냐면 NP로 그냥 바로 계산하시면 돼. 생각을 해봐. 야, 4번 하는데 그 일이 일어나는 확률이 2분의 1인데 그럼 4개 중에서 평균적으로 몇 개가 그게 되겠니? 이렇게 할 때 동전을 10개 던져.
안면이 나올 확률이 얼마야? 모르겠어. 안면이 나올 확률이 얼마일까요? 이긴. 그럼 왜 몰라? 모르면? 몇 번은 물지 말고 얘기를 들어, 알았어? 오늘 그러면 다 10개 던졌는데 안면이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잖아. 그럼 10개를 던졌을 때 평균적으로 안면의 개수는 그럼 몇 개 정도가 나오니? 10개 중에. 그럼 5개 중에 나오겠지, 평균적으로. 그럼 어떻게 5개로 계산한 거야? 10개에서 그럼 10 곱하기 2분의 1 한 거 아니야? 그 10이 총 횟수 아닙니까? P는요? 확률 아니에요? 그거를 똑같은 거잖아. 이해가? 그 다음 뭐도 아실 수 있었냐면 세 번째 분산도 아실 수 있어요. 분산도. 분산은 n p 1-p를 곱하시면 분산이 바로 나옵니다. 이건 증명까지는 안 할 거예요. 근데 이걸 뭐라고 쓰냐면 n p q라고 해. q가 1-p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어요? 얼마나 편해. 우리가 평균 힘들게 계산할 필요 있음 없음? 없음. 분산도 힘들게 계산할 필요 있음 없음? 없음. 다만 이 이항분포라는 애는 철저히 뭐야, 이게 지금 총 횟수라고 했잖아, 그치? 그래서 횟수나 혹은 뭐 개수나 뭐 등등등 셀 수 있는 것들이 그 확률 변수예요. 근데 현진이가 물어본 576번 같은 경우는 좌표잖아, 좌표. 아니? 그 좌표는 이항분포를 쓸 수가 없어. 그래서 옆에 써보세요. 좌표를 뭘로 환산해야 되냐면 횟수로 환산을 좀 해주셔야 돼. 이해가 있습니까? 좌표를 뭘로 환산한다? 횟수로 환산한다. 이건 이미 우리 독립시행 때도 좀 해왔었어요. 자, 576번. 자, 원점호를 출발하여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 P가 있다. 한 개의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양의 방향으로 3칸, 뒷면이 나오면 음의 방향으로 2칸. P를 이동시킨다. 동전을 10번 던진 후 총 횟수가 10회라는 얘기죠. 체크. P의 좌표를 확률 변수 X라고 할 때, 야, 그럼 P의 좌표는 야, 문제가 앞에 총 10번 던진대. 횟수죠, 이거는. 근데 옆에는 좌표잖아. 그치? 이 같은 개념이야? 그게 아니기 때문에 뭐야? 횟수, 좌표를 뭘로 환산해야 된다? 횟수로 환산을 좀 해주셔야 된다. 오케이? 근데 요거는 기준을 편하게 잡으시면 돼요. 앞이 편하면 앞 기준을 잡으셔야 되고 뒤가 편하면 뒤를 기준을 잡아야 되거든. 근데 보통 우리는 앞을 기준으로 잡는 건 좀 편해하지. 그래서 앞이 나오는 횟수, 앞에 횟수를 x1이라고 세팅하시면 돼요. 주황색은 문제집이 없는 거니까 필기하셔야 되겠죠. 그럼 상식적으로 뒤가 나오는 횟수는 어떻게 되겠어요? 뒤가 나오는 횟수 몇 번? 뒤가 나오는 거 몇 번? 몇 번이요? 문제 안 읽으면 몰라. 문제 읽어야 돼. 너도 모르겠어. 너도. 그렇지. 그거 10번 한대잖아. 이거 동그라미 쳐야 돼. 총 횟수가 항상 머릿속에 있어야 돼. 알겠어? 10번 중에서 앞면 나오는 횟수인 x1을 빼면 남는 게 뒤에 횟수겠지. 맞습니까? 그러면 P의 좌표라는 건, 자, 앞면이 x1 나와. 그럼 x1 나오면 플러스 몇 칸 나는 거야? 3칸 나는 거지. 그래서 3x 칸 움직이는 거고. 그 다음에 뒤가 나오면 10-x번이 뒷면이 나오는 횟수인데 그만큼 몇 칸씩 움직이는 거야? 뒤로 2칸씩 움직이는 거야. 아십니까? 아니, 그 뒤가 나오면 음방향으로 2칸 가야 돼. 이거 예쁘게 정리하시면 5x 마이너스 20이 되는 거지. 오케이? 아, 근데 나 실수 하나 했어. 미안해. 거기에 x를 뭐라고 하자고 했냐면 좌표를 x로 하자고 했대. 근데 내가 횟수를 x로 놨잖아. 요거만 좀 수정할게. 아니, 문자가 충돌이야. 좌표가 x인 거고요.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는 x 또 쓰면 충돌이라니까 이걸 뭘로 바꾸셔야 돼? y1으로 바꿉시다. 그래서 3y1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y1. 그래서 5y 마이너스 20이 됩니다. 문제가 정해놓은 게 x라서 난 x가 저쪽으로 쓰는 게 편해서 쓰는 문제에서는 좌표를 x라고 하자고 해서 문제 읽고 확인해. 알겠지?
어디가 이해가 피해자 가? 표준 3y 아니 앞면이 y만 나온대. 네. 근데 앞면이 나올 때마다 몇 칸 움직인다는 거야. 그럼 너 앞면이 두 번 나면 앞면이 두 번 나면 앞으로 몇 칸 움직인대? 양의 방향으로. 세 번 나오면 어떻게 계산했어? 그건 안 돼. 그러면 뭐가 두 번째는? 둘 더한 거야. 이거야? 3y랑 저 2. 저거. 아니 이거 분명 마이너스 20이고 이거 플러스 2y잖아. 네. 그럼 더하면 5y지. 더한 거. 아니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었으니까 더 해야지. 아니 그럼 이게 또 문제는 너는 이번엔? 아니 뭐가 문제인지 난 잘 모르겠어. 난 내가 식을 잘못 쓴 게 하나도 없는데 왜 뭐가 이해가 안 가는지.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 아니야. 자, 네가 하나씩 봐봐. 이게 이해 안 가니? 아니 그러니까 요것만 해도 네가 다 이거 됐어 이거? 네. 무슨 뜻이야 이게? 그 앞면은 이 몇 번 나오니까. y. 근데 몇 칸씩 움직이니까. 그럼 3y. 네. 그럼 얘는 이해 갔어? 저도 안 했어. 그럼 뭐가 문제인 거야? 얘가 왜 5y인지가 문제인 거야? 그럼 나 지금 물어보는 거야. 그럼 뭐가 문제야? 괜찮은 거 맞아요? 아니 앞면이 세 번 나오고 뒷면이 7번 나오면 세 칸씩 세 번 움직일 거고 마이너스 두 칸씩 7번 움직여서 더 하라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러면 위치 되는 거 아니야? 나 그냥 너무 궁금해서 물어본 거야. 그럼 좀 써봐. 알겠어. 이렇게 쓰는 게 좀 어색하다면 써보셔야 되고 이건 이미 독립시행 때도 나왔던 애야. 알겠지? 알겠어. 아니 여기 뭐가 되게 찬찬히 한번 봐봐. 뭐가 어려운지. 좀 아직도 표정인데 모르겠다는 거예요.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어. 첫 번째 줄 된 거 맞니? 그리고 두 번째 줄 t가 마이너스 뒤가 나면 뒤로 두 칸인 건 괜찮아? 이해됐어요. 나 진짜로 모르겠어. 묻는 거야, 나 진짜로. 뭐가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문제가 원래 난 이거 x 쓰는 거 좋아하는데 문제가 p의 좌표를 x로 하기 위해서 그냥 좀 수정한 거 뿐인 거야, 그거는. 그럼 그런 거 맞지? 그것도 아니고. 그럼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 나도. 이 네 줄이 뭐가 어려운 게 있는 건데, 도대체. 해주세요, 다시. 된 거 맞아요? 네, 괜찮아요, 여기까지? 문제님이 뭐 물어보셨어요? P의 좌표에 이때 P의 좌표를 X라고 했는데 expectation X 구하는 거 아니야? 그럼 이건 expectation 5y-20 구하는 거 아니야? 그럼 5배 expectation y-20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네. 자, 그 다음 여기까지 1차적으로 정리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동전을 총 몇 번 던져요? 10번. 총 10회 던지고요. 우리는 기준을 뭘로 잡았어? 문자 기준을 앞면 횟수를 기준으로 잡았잖아, 맞아? 그래서 앞면의 횟수를 확률 변수로 해야 한다 이건 거야. 그러니까 이 항공보라는 건 무조건 횟수 가지고 계산하는 얘기인 거야. 괜찮아? 근데 지금 문제가 물어본 건 좌표이기 때문에 지금 좌표를 뭘로 바꾸는 거야? 횟수로 바꾸는 거지? 이게 괜찮나요? 그리고 요 앞면이 나올 확률이 얼마인 거야? 2분의 1인 거지. 이런 걸 줄여서 뭐라고 이런 거야? 총 몇 회 진행한다고? 10회 진행한다고. B는 2항공보라는 뜻, 앞에는 10회. 그리고 그 1이 일어날 확률이 2분의 1 이렇게 쓴 거라고. 괜찮니? 근데 얘는 당연히 X에 관한 이항공법 있어요? Y에 관한 이항공법 있어요? 왜 Y냐면 자꾸 말하지만 Y가 횟수기 때문인 거야. 자꾸 X에 병들면 안 돼. 그래서 얘가 그래서 얘는 Y에 대한 이항공법라는 의미로 이렇게 표기를 꼭 해주셔야 돼요. 횟수를 확률 변수인데 그걸 Y로 하자고. 여기 횟수가 Y잖아. 괜찮은 거 맞죠? 여기까지? 그래서 얘는 문자가 누가 주인공이라는 거, Y가 주인공이라는 걸 정해놓지 않으면 헷갈리기 시작해요. 됐니? 그러면 여기서 expectation 평균을 구하면 expectation Y를 구한다는 뜻이 되는 거야. 그리고 그건 어떻게 계산하죠? NP 두개 곱하자고 했잖아. 얼마야? 5네. 여기다 5 대입하면 되잖아. 25에서 20되니까 답은 얼마? 그냥 5야.
그러니까 문장이 좀 낯설고 당연히 상황이 좀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렇게 한 번에 하는 복잡한 상황은 처음일 수 있으니까 안 되니? 근데 선생님이 필기해 준 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끊어서 표기한 거고 그 다음에 이 항부의 특성은 어떤 건지 좀 구분해서 한번 쓰면서 좀 마음속으로 좀 이해를 해보시고 넘어가셔야 된다는 거야. 알겠니? 이거 진짜 단순히 식만 쓰면 식이 어려울 건 있어 없어? 없는데 네가 지금 우리가 계산한 얘가 expectation x인지 expectation y인지는 뭐야? 헷갈리기 시작해. 웃긴 건 이건 얘도 오고 이것도 계산 오지. 이게 잘못 풀면 뭐야? 그냥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틀린 거에 대한 점검은 어떻게 해야 돼? 꼭 해서 해. 애매하게 푸는 거. 왜냐면 이게 다음번에 나왔을 때는 맞을 가능성이 거의 있어 없어? 거의 없거든. 됐니? 그래서 필기 잘 해놓으세요. 이 항공포의 핵심은 뭐다? 횟수 혹은 뭐 개수 이런 애들만 가지고 놀 수 있는 거야. 됐니? 지금처럼 뭐 위치가 있거나 뭐 다른 게 나오면 환산을 좀 해주셔야 된다. 됐니? 좌표를 횟수로 움직이는 횟수. 그치. 그러니까 아니, 좌표를 횟수로 바꿨다기보다는 정확히 말하면 횟수가 좌표가 된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 봐봐. 내가 앞면으로 2번 움직였다 칠게. 그럼 2번 움직이면 자연스럽게 뒷면으로 10번 움직이는 거 아니야? 그럼 총 6칸 움직이는 거고 마이너스 16칸 움직이는 거고 그럼 마이너스 뒤로 그러니까 음수 방향으로 10칸 가는 거지. 근데 여기다가 2를 집어넣으면 어때? 바로 마이너스 10 나오잖아.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그 식을 어떻게 하나로 합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다 계산해도 되는데 여기 따로따로 넣으면 이 항목을 적용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합친다. 이거 쓰는 거는 몇 번 써보시면 알겠지만 그렇게 어렵게 쓰지 않아요. 알겠죠? 오케이? 그 기준이 되는 횟수만 정하면 돼. 이거는 사실은 뒤를 기준으로 해도 상관은 크게 없지만 우리가 그냥 관습적으로 앞면 하는 걸 좀 좋아하니까 앞면으로 그냥 횟수를 잡았어요. 되니? 의상은 속 얘기해야 돼. 알겠지? 규현아? 무섭지 않겠지? 미안해. 아까 나 전혀 이해 잘 못하겠었어. 왜냐면 1차식이잖아. 그지? 오랜만에 스킬 나 결석을 좀 하지 마, 야. 진짜 알아.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는 건 아니었긴 하지만. 근데 놀러 간 거잖아, 그냥. 그때만 놀러 그 전에는 그래? 있었어요. 휴가는 어디야? 휴가는 어디가? 다음 주 몰라 전자인데 다음 주 올해 또 휴가 간다고? 만났어요. 잠깐만. 또안 간다고 하면 또 마음이 아프잖아, 또. 네. 안 간다니까 또 마음이 아프잖아. 어쩌라는 거야 표정도 나도 아는데 나도 너네 가는 거가 갔으면 좋겠는데 또 수업 들어와야 되고 나도 복잡해 마음이. 온 가족이 다 갔다는데 너만 안 가는 거 너만 안 가는 거거든? 진짜로? 형이 가는 정말 어디 가셨는데? 속초. 응? 속초. 그래서 안 가는 거야? 교속초? 이런 거야 지금? 너는 어디 가? 휴가? 어디 가서? 아니 언제 가? 8월 8일. 잠깐만 8월 8일이면 좋네. 그러네. 일단은 알겠어. 그 전에 웬만하면 진도를 거의 끝낼 거고요. 그 학원 방학이 다음 주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그건 알고 있지? 알겠습니다. 계속해볼게요. 오늘 정규 공부로 들어가도록 합시다. 저기 규현아, 너는 영상을 보고 생각 한번 보강을 해야 돼. 근데 언제? 주말이요? 나도 그걸 좀 고민하고 있어. 근데 주말 말고 평일로 하는 게 좋지. 너 다학교 했잖아. 학교 안 가잖아. 화요일이랑 목요일 중에 했으면 좋겠거든. 목요일에 시간 많아요. 목요일에 시간이 많아? 목요일에 3교시밖에 없어요. 3교시밖에 없어? 그럼 선생님이랑 목요일에 한 1교시쯤에 그거 할까? 1교시. 근데 선생님이 또 그거 좀 아까운 거는 선생님이 2교시가 또 수업이 있어. 2교시에 보강하면 좀 딱 좋은데 그러면 2교시 보강하고 30분 하고 들어가면 되잖아. 차라리 그럼 수요일은 언제 수업 있어? 수요일날 그 수원 보강이 앞에 잡혀 있어 그러면? 아니 뭐 수업을 한다고 하지 않았는데 그냥 말씀만 수요일에 하자 이렇게. 선생님은 화요일도 괜찮고 목요일도 괜찮고 수요일도 괜찮기 때문에 알겠어요? 화요일은 몇 시에 시작이야? 첫 수업이? 2교시. 뭐 화요일에 해. 차라리 화요일에. 왜 그러냐면 그럼 나랑 1교시 보강하고 2교시 수업 들어갔어. 아니 목요일은 너가 나랑 1교시 수업을 해. 아 네. 근데 그럼 공강이 있어. 그 다음 3교시 수업을 들어야 되잖아. 그럼 좀 그렇잖아. 그러니까 차라리 화요일에 하고
1교시 나랑 하고 2교시 수업, 3교시 수업하고 그 다음에 조금 애매하다 싶으면 나랑 목요일에 살짝 한 번 더 마무리하는 걸로 보면 되지.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화요일에 할게. 그 화요일 1교시 네. 올 때 카톡 한 번 보내주고 저도 까먹을 수 있어. 아이씨 나도 보내줄게. 내가 문자 보내줄게. 나도 보내주긴 할 건데 너도 확인해. 자 그럼 넘어갑니다. 정규분포고요. 아 근데 그 88페이지에 요 얘기가 하나 있어요. 큰 수의 법칙이라는 말이 있는데 사실은 이건 문제로 그렇게 많이 안 나오거든요. 88페이지다. 88페이지 가운데 보면 큰 수의 법칙이라는 말이 있어. 그니? 근데 그거는 사실 시험 문제 거의 안 나와. 그래서 그냥 개념만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내가 동전이 있는데 동전을 한 10개를 던져요. 10번 던져요. 동전을. 그러면 앞면이 정확히 5번 나와. 그렇지 않은 경우는 없지. 운이 좋으면 정말 앞면이 10번 나올 수도 있잖아. 그치? 그리고 뒷면만 10번 나올 수도 있고. 그치? 근데 내가 이 동전을 한 10,000번 던졌다 칠게. 그 10,000번 던져도 정말 10,000번이 앞면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겠지. 뭐 그렇다고 딱 5,000대 5,000원 나오진 않겠지만 대충 어떤 느낌에서 막 4,800 뭐 이렇게 해서 앞면이 나오고 맞아? 뭐 나머지는 한 5,100배 이렇게 해서 거의 몇 대 몇 수고 5대 5로 거의 뭐 하겠어요? 앞면이 나오겠지? 큰 수의 법칙이나 영감 이런 거야. 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수학적 확률이 거의 뭐 해진다? 비슷해진다가 큰 수의 법칙이야. 오케이? 그래서 이 이항분포도 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사실은 이 아래 있는 정규분포랑 관련된 얘기긴 한데 정규분포랑 거의 비슷해지더라라는 얘기가 중간에 살짝 껴있는 겁니다. 됐어요? 그리고 나중에 정규분포로에서 좀 더 넘어갈 때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거예요. 괜찮아요? 여기까지? 그럼 이제 정규분포로 바로 갈 건데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연속 확률 분포라는 걸 배웠어. 그래프 그렸던 거 기억하니? 근데 그 그래프가 사실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거는 우리 넓이 계산 편하게 하라고 다 직선으로 돼 있었잖아요. 이렇게.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 확률의 분포라는 게 정말 이런 직선인 형태일 가능성이 거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거 참 없어요. 그런 건 없습니다. 됐어요? 거의 대부분 곡선의 형태를 띠는데 그 확률이라는 것의 분포가 여러분들 사회 시간에 많이 보던 어떤 모양이냐면 정말 많은 애들이 이렇게 생긴 확률 분포 모양을 제일 많이 따. 많이 보죠. 사회 시간에 이렇게 뭐 인구비나 뭐 이런 거 물론 좀 기울어져 있거나 이렇게 돼 있기는 하지만 보통 저런 종 모양의 형태를 많이 띠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살는 세계에서는 보통 확률이 얘를 많이 따르더라라는 걸 수학자들이 이해했는데 수학자들이 발견을 하신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생긴 애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가장 많이 사용되는 분포라고 해서 정규 분포라고 불러요. 오케이? 그리고 얘도 식이 다 있습니다. 여기 식이 있는데 괄호 1번에 식이 써있긴 써있어요. 얘는 뭘 그리면 fx라는 게 식이 식이 너무 끔찍하다. 루트 2파이 익스포넨셜 시그마구나. 시그마분의 1 곱하기 익스포넨셜 이거 참고로 나중에 미적분 하시면 나오는 2예요. 여러분들은 아실 필요는 없어요. 됐니? 그래서 마이너스 나중에 못 외웁니다. 마이너스 2 시그마 제곱 아니 2 시그마 이미 제곱이 뭐냐 2 시그마 제곱 x 마이너스 m의 또 제곱. 그래서 요거를 그래프로 그려내면 이렇게 생겨요. 여러분들 그릴 필요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알겠니? 여러분들 그릴 필요 없어요. 걱정하지 마. 외울 필요도 없어. 선생님 한 작년까지는 이거 외워오라고 내가 장난도 좀 치긴 했는데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알겠죠? 오케이? 그냥 이걸 그리면 이렇게 되는구나 정도랑 두 번째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2도, 파이도 다 숫자야 그냥. 표준 편차도 이미 계산, 그 다음에 여기 익스포넨셜이라는 얘도 그냥 숫자예요. 사실은 파이 같은 느낌의 숫자야. 그럼 여기 변수, 우리 여기 계산할 만한 게 뭐가 있는 거야? 여기 표준 편차. 요 시그마는 표준 편차거든? 표준 편차랑 이 식을 구성하는 게 표준 편차랑 맞아? 그 다음 요 m은 뭐겠어요? 평균. 오케이? 이 x는 변수니까 빼. 괜찮아? 그래서 이 그래프라는 건 뭐에 의해서 그려지는 거야? 표준 편차와 평균에 의해서 그려지는 그래프다라는 것만 알면 돼. 이 식에서. 이해가 됐습니까? 그래서 이 정규 분포를 따르는 이 그래프는 우리가 이 식을 외우지 않고요. 두 가지로 표기를 합니다. 일단 첫 번째 n이라고 쓸 건데 n은 정규 분포라는 의미야. 됐니? 아까 이항 분포가 b였던 것처럼 얘는 정규 분포라는 의미로 n이라고 써. 그리고 거기 앞에다가는 m, m이면 뭐겠어요? 평균이지? 그래서 평균 표기하시면 되겠고요. 뒤에는 표준 편차 제곱인데 표준 편차를 제곱한 뭐야? 분산 아니야, 그치? 근데 분산 숫자로 통째로 쓰지 않고 표준 편차를 어떻게 해놓은 형태로 쓴다? 제곱해놓은 형태로 보통 많이 씁니다. 됐어요? 그래서 정규 분포라는 애는 이 그래프를 따르는데 이 그래프 그리려면 뭐랑 뭐만 알면 된다는 거야?
평균이랑 됐어요? 표준 편차만 알면 돼. 요거랑 요건 나머지 다 계산되어 있는 숫자들이야. 됐니? 그렇기 때문에 정규표를 보통 m과 표준 편차만으로 표기를 해요. 됐니? 그러면 여기서 이 m이랑 표준 편차가 뭔가 일을 하니까 얘를 기준으로 표기를 하겠지. 그래서 이 정규표에서 첫 번째는 평균. m은 이 그래프가 지금 현재 보시면 알겠지만 좌우 대칭형 그래프거든. 오케이? 근데 이 그래프의 축 있죠? 축을 평균값이 결정해줘요. 미안해. 이거는 약간 외우시는 거예요. 왜냐면 모든 과정에서는 여기서 더 딥하게 증명 안 합니다. 이미 내가 이거 그래프가 들 수도 없어요. 알겠죠? 그냥 이런 걸로 그리면 저렇게 나와 하고 나 설명할 수밖에 없어. 알아. 나도 그래서 이 단원 설명은 별로 안 좋아해. 다만 문제 풀 때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 거야. 됐습니까? 지금 괜찮으세요? 뭐가 이상해요? 괜찮아요. 이상해서 얘기를 해줘야 돼. 자, 그래서 m은 뭐를 기준으로 한다? 축을 결정합니다. 됐어요? 그리고 축을 기준으로 x는 m을 기준으로 좌우가 뭐라는 거? 좌우가 대칭이라는 성질을 이용해요. 됐습니까? 두 번째는 표준 편차인데 이 표준 편차라는 건 원래 분산에서 온 거잖아, 그렇지? 혹시 분산이 어떤 걸 나타내는 정보인지 기억하나요? 분산이나 표준 편차가 뭘 나타내 주는 자료인 거야? 아니 분산이나 표준 편차가 자료의 어떤 지점을 좀 알려주고 싶어서 우리가 계산을 했던 거야. 그쵸. 분산이라는 건 편차 제곱의 평균이라고 했고, 맞아? 너 본 거 맞아? 진짜 뭐 하고 뭐지 어떻게 이렇게? 다시 분산이라는 건 편차 제곱의 평균이고요. 편차라는 게 뭐냐면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졌냐. 편차라는 게 별량에서 평균을 뺀 거라고. 이게 편차야. 그럼 이게 값이 크면 평균에서 멀다는 뜻이잖아. 이게 작으면 평균이랑 가깝다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분산이라는 게 크면 클수록 어떻다는 얘기야? 평균으로부터 자료가 멀리 떨어졌다는 얘기지. 영어 시대 선생님 필기에 그거를 중요하니까. 알겠어? 분산이 작으면 작을수록 평균이 어떻다는 얘기야? 가깝다는 얘기인 거야. 이해가? 그래서 표준 편차가 크다는 건 자료가 어떤 상태를 얘기하는 거야? 자료가 많이 흩어져 있다. 흩어져 있다를 얘기해요. 평균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는 뜻인 거야. 됐어? 클수록 많이 흩어져 있는 거야. 괜찮아?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작으면 자료들이 모여있는 상태. 근데 어디에 모여있는 거야? 평균 근처에 모여있다가 되는 거야. 괜찮습니까?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연속 확률 분포라는 걸 배웠는데 이 연속 확률 분포라는 건 그래프 면적을 확률로 계산하기 있었던 거 기억하나요? 그럼 이거 전체 면적은 항상 얼마가 나와야 돼? 1이 나와야 되거든? 그러니까 전체 면적은 1로 유지가 되는데 표준 편차가 크면 평균에 애들이 많이 모여있어? 안 모여있어? 안 모여있겠지. 그러니까 얘네들이 다 옆으로 빠져나가겠지. 근데 전체 면적은 얼마를 유지해야 돼? 그러면서도 1을 유지해야 되겠지. 그래서 그래프가 약간 어떤 느낌이 되냐면 약간 이렇게 낮아지는 느낌으로 바뀌어요. 여기 위가 좁아지는 만큼 옆이 늘어나야 된다. 이해했어? 그 다음에 그래서 그래프 자체가 어떤 모양이 돼? 표준 편차가 크면 그래프가 약간 좀 낮은 모양? 그래프가 어떤 형태가 되면 낮아지는 거야. 좀 평평하게 낮아지는 거야. 그 다음 표준 편차가 작으면 평균에 애들이 많이 모여있다는 얘기 아니야? 그럼 평균이 요 가운데가 평균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평균이 막 붙어있겠네? 그치? 근데 그러면서 넓이는 얼마가 유지가 돼야 돼? 1이 유지돼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위에 이렇게 뾰족하게 그러니까 평균에 가까운 애들이 많으니까 이렇게 위가 뾰족하게 그려지면서 이게 되십니까? 그 다음에 여기 늘어난 것만큼 밑에가 뭐 해야 되고 들어야 되는 거야. 밑에가 줄어야 되는 거야.
괜찮아? 늘어난 것만큼 여기가 줄어들어야 돼. 오케이? 근데 그림은 아니다. 좀 이렇게 뾰족하게 위로 올라가는 형태가 되는 거지. 그래서 그래프가 어떤 형태가 되더라? 얘는 높아진다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세 번째, 당연한 얘기지만 전체 면적은 얼마가 유지가 돼야 돼? 그렇지. 이게 면적이 확률이 된 전체 면적은 1로 유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얘는 연속 확률 변수이기 때문에 일종의 연속 확률 분포이기 때문에 확률을 범위로 표현을 해주셔야 돼. x가 딱 얼마일 때 이런 확률은 없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확률이요? 라고 물어보는데 이 말은 역시나 똑같이 x 값이 A에서 B까지 변하는 동안 뭘 계산해 주시는데 면적을 계산해 주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생긴 그래프들, 이게 어떻게 생겼지 잘 모르지만 세개 중에 하나겠지만 이렇게 생긴 그래프들 넓이 구할 수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는 못 구해. 곡선 넓이 못 구해. 알겠지? 그래서 이 곡선 넓이 구하는 새로운 공식 배우지 않아. 쫄지 마. 알겠니? 이 넓이는 수학자들이 이게 다 계산해서 표로 다 정리를 해놨어. 그래서 우리 보고 요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넓이가 이만큼이야 표가 알려줄 거니까 우리 그대로 갖다 쓰기만 하면 돼. 그러니까 곡선 넓이 구하는 거 너무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는 없다. 오케이? 근데 대신에 이 표가요, 이 평균을 기준으로 반통한 걸만 넓이를 알려줘요 우리한테. 괜찮아? 이쪽을 왜 안 알려주는 줄 알아? 좌우가 모양이 어떤가? 똑같으니까. 이쪽만 알면 나머지 찾을 수가 있을 거다라는 걸 가지고 우리한테 시킬 거야. 됐니? 이게 뭔 얘기인지 본격적으로 문제를 조금 보고 해보도록 합시다. 근데 거기에 534번 잠깐 볼까요? 534번 지금 이거 맞는 말만 좀 한번 찾아봅시다. 534번. 자, 가볼까요? 답은? 맞아. 너씨 맞다고. 그 규현아, 애매한 건 누구로 해? 기억력 비율 리을 중에서 좀 애매하다는 느낌 들고. 리을? 아니. 그리고 이렇게 생겼잖아. 이 최대값 동그라미 쳐봐. 가장 높은 데 얘기하는 거야. 그럼 이거 가운데 x가 m일 때가 축이라고 했잖아. 그럼 m일 때가 저기 없잖아. 맞을 때는 얘는 근데 x축을 향해 막 달려가고 끝나지가 않는 거지. 최소는 없어요. 최대만. 근데 최대만 있다고 그게 어색할 필요는 없잖아. 네. 필기해. 이때가 제일 높은 거야. 알았지? 지울게. 아, 저 진짜 내면 아니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모를 수 있거든. 근데 이게 모르는 게 내가 이해가 가면 설명을 좀 해줘요. 얘가 아니가 그런 오해를 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아니 이놈 끼고 도대체 뭘 오해하는지 모르겠어. 나 진짜 정신줄 놓고 있는 거죠 지금. 좀 조금만 차려주세요. 알겠죠? 아무튼 물어보는데 이게 맥락이 없어. 맥락이 없으면 내가 설명해주기가 좀 어려워. 알겠지? 그러면 그리고 아래에 하나만 연습하면 해볼까? 535번, 6번, 7번 있거든? 근데 일단은 거기 표가 얘기하는 것도 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535번 그
위에 내용 이거 좀 필기를 하셔야 되는데, 자 정규분포를 따는데 그러면 n m 시그마 제곱을 따른다고 했으면 얘는 일단은 가운데 축이 어떤 애인 거예요? 가운데 축이 m인 그래프구나 정도로 쓰시면 돼요. 표준 편차는 어차피 얼마인지 모르겠고 알아도 정확히 우리가 그려낼 수는 없어요. 그냥 높아진다 낮아진다만 알면 돼. 알겠니? 이렇게 그려주시고 문제가 m부터 m 플러스 시그마까지 거기 써있어요. p 이거는 m부터 m 플러스 시그마까지 확률이잖아. 그치? 그게 얼마라고 해? a 되죠. 그래서 m부터 m 플러스 시그마면 여기가 m 플러스 시그마고 요 간격은 정확히 얼마인 거예요? 시그마인 겁니다. 괜찮아? 그래서 여기 넓이가 얼마더라? a더라는 거야. 그다음 두 번째는 p m부터 m 플러스 2 시그마는 b라는 거지. 그러면 m 플러스 2 시그마라는 건 시그마만큼 몇 번 움직여야 돼? 두 번 움직여야 되는 거고 요걸 다 합쳐서 면적이 얼마라는 거야? 요만큼 합쳐서가 여기가 b라는 얘기인 거야. 그럼 여기 요 짤딱만한 요 부분은 뭐라고 쓰면 돼? a에서 b를 잘라낸 거라고 써도 되겠지. 자, 그래서 535번 문제를 보시면 이거 막 풀이를 보시면 막 식으로 써져 있는데 식으로 하지 말고 그리시는 게 제일 쉬워요. 알겠니? 그래서 535번 같은 경우는 확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계산하네? m 마이너스 시그마부터 m 플러스 시그마까지 해. 그러면은 m 마이너스 시그마면 여기가 되겠죠? 요 간격이 얼마야? 시그마. m 플러스 시그마는 요 간격이 시그마. 근데 아까 m부터 m 플러스 시그마가 얼마라고 했어? 그러면 근데 이거는 이 축을 기준으로 좌우가 모양이 됐다고? 대칭이라고.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우리는 여기도 넓이가 얼마라는 걸 알 수 있어? a. 그래서 합치면 넓이는 확률이 넓이니까 2a로 쓰면 됩니다. 됐습니까? 그럼 536번은 뭐래? 플러스 시그마 확률이 x가 뭐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 m 플러스 시그마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이래. 그럼 m 플러스 시그마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은 여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가 m 플러스 시그마고 보다 크면 여기를 얘기하는 거야. 됐어요? 그럼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전체 넓이가 얼마? 그러면 이만큼 넓이가 얼마일까? 2분의 1 혹은 0.5 맞아? 그럼 연두색은? 0.5에서 뭘 빼면 돼? a를 잘라내는 거 아니야? 아니 이게 이만큼 0.5니까 a 잘라내면 여기가 나올 거야. 생각하라고. 어렵다 생각하지 말고. 괜찮아? 이 정도 추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수준이 이 정도가 답니다. 여기는. 알겠어? 그래서 차근히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게 그리시기만 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537번. 537번은 여기다가 해봅시다. 여기다가 537번. 이때 확률은 x는 m-2 시그마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을 구하는 거지. 그럼 음수 방향으로 시그마만큼 몇 번 움직여야 돼? 하나, 두 번 움직이면 되는 거지. 시그마. 그럼 여기가 m-2 시그마. 맞니? 그럼 얘보다 뭐 할 확률이야? 작을 확률이야? 클 확률이야? 클 확률이니까 이만큼 계산하라는 거지. 근데 그 중에서 이만큼은 이게 얼마야? 0.5야. 정신 차려. 알겠지? 내가 수준이 분명히 낮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요만큼은 2분의 1이고 맞니? 그럼 요만큼만 더 더하면 되잖아. 이만큼이 넓이가 얼마라고 돼 있어요? 이만큼이 0에서 여기까지 이만큼 얘기한 거 아니야? 그치? 근데 반대쪽에 이만큼이 얼마였어? b였죠? 그래서 얘는 0.5 플러스 b 해주시면 되겠구나. 괜찮습니까? 이거 막 식을 보면 부등식을 막 잘라서 막 어떻게 붙이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시켜. 근데 이거 그림으로도 충분히 눈으로 잘 보이니까 나는 개인적으로 항상 그림 추천합니다. 됐어요? 네. 어려워요? 아니 안녕. 알겠어요. 네. 됐어?
자, 그러면 넘어가서 좀 풀고 다시 넘어봅시다. 577번. 577번. 지금 한번 풀어보실래요? 577번. 시간 조금 더 드릴까요? 아니면 다 했어요? 손가락으로 표시해요. 답이 몇 번? 아쉽습니다. 배도라지? 네. 아, 네. 땡. 넌 안 아쉬워요. 찍으신 거 아니에요? 헷갈려. 맞아요. 잘했어. 이렇게 의심스럽지? 정신 차리면 잘할 수 있는 거죠? 577번 봅시다. 답은 일단 5번이에요. 자, 그럼 야, 내가 이거 다 할 필요 없는 거 같고 기억력 디귿 중에서 뭐 해줄까? 형진아. 디귿? 너도 디귿이 애매했던 거야? 디귿 볼게요. 이제 가운데는 항상 평균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정규부터는. 근데 Px가 A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과 Px가 A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을 더했더니 1이 되는 거야. 야, 그럼 A를 어디다 할까요? 1번, 2번 선택. 1번 여기가 A라고 칠게. 되니? 그럼 A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은 이만큼이지. A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은 이만큼이잖아. 합치면 얼마야? 합치면 그려. 알겠어요? 그리세요. 헷갈릴 게 있어 없어? 배경 헷갈릴 게 어디 있어? 오케이? 편지도 알았니? 알아. 여기 내가 두루뭉술하게 설명한 거 나도 알아. 근데 이걸 어차피 그래서 우리가 다 계산 못하니까 수학자들이 다 표 계산해 줘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냥 요거 그려서 A가 어디면 이렇게 넓이 구한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충분합니다. 알겠죠? 고등 과정에서 이렇게 딥하게는 설명할 수가 없기도 하고 배우지도 않아요. 알겠니? 자, 그러면 넘어가기 전에 579번 한번 볼래요? 579번 한번 물어보시겠어요? 579번. 야, 나 근데 미안. 고전에 요거 하나만. 아니야. 잘못. 미안. 579번. 579.
규현 시간 조금만 더 줘? 뭐좀 그래? 규현아 너 요즘 바깥에 나가더니 밖에 이렇게 좀 까매지는 거 같지? 이제 축구. 아 그래? 579번도 내가 정규분포 하면 뭐랑 뭐를 딱 기준으로 잡는 거야? 딱 사실 거기로 관련해서 배운 거 두 개밖에 없잖아. 정규분포는 뭐랑 뭐가 결정하는 거 같아? 평균이랑 혹은 뭐 분산, 표준편차는 분산이 똑같은 거니까. 오케이? 된 거 맞아요? 눈이 힘 조금만 빼고 보시면 안 돼요? 좀 부담스러운데. 네. 자, 그래서 이 그려보면 첫 번째 가를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 여기가 M이라고 하자. 20보다 뭐 할 확률? 10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 10이 여기라고 칩시다. 여기 10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라. 괜찮아? 그 다음에 20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이면 20이 만약에 이런 데 있어요. 만약에. 그럼 20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이면 이만큼 넓이잖아. 얘랑 같겠니 다르겠니? 얘랑 같으려면 20이 어디쯤 있어야겠어? 얘랑 거리가 어떻게 되는지 같아지는 점에 20이라는 게 있어. 이게 다 대칭성을 이용하지 않은 문제를 못 풀기 때문에 이런 거랑 관련되게 질문을 줄 거야. 괜찮아? 아 그러면 결국 10이랑 20의 가운데 뭐라는 거야? 평균이라는 거지. 그래서 평균은 10이랑 20이랑 더해서 2로 나누면 15가 되겠네. 그래서 평균이 얼마? 15가 나와. 어려워요? 글이라는 얘기가 자꾸 얘기하지만 알겠어? 자꾸 10을 깨작거리고 앉아있길래 내가 하는 겁니다. 됐어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나를 보시면 분산 4분의 1 x라고 돼 있어. 분산이라는 건 곱하는 거 어떻게 해서 나누라는 거였어요? 제곱해서 나누라고 했어. 그죠? 한번 찾아봐. 잠시만요. 알겠어? 그래서 16분의 1 vx라고 써도 되는데 이게 얼마라는 거야? 이게 4라는 거야. 그러면 분산 x는 60, 4라는 거지? 분산이 64니까 표준 편차는 당연히 얼마겠어? 8이겠지. 그래서 문제님이 평균이랑 표준 편차가 다 나오고. 됐어요. 나머지 숙제 한번 풀어와 보시는데요. 거기 581번에 이거는 하나 좀 읽어드립시다. 581번. 네, 디귿. 다른 거 말고 581번에 디귿. 이게 뭔 뜻이야? FA는 F12-A랑 같다. 이게 혹시 무슨 뜻인지 아니? 아니 근데 그거 얼마인지도 얘기해줘야죠. 이게 중요한데. 탈락. 저기 배돌이? 네. 이 무슨 뜻이야? 표정이 저한테 왜 그래요라는 표정이네요. 야 이거 봐봐. 그러니까 좀 읽는 연습 좀 해. 이거 중요하니까. 사실 보통 A보다는 뭐가 많이 써져 있냐면 X로 많이 써져 있기는 하지만 이건 A든 X는 상관없어요. 알겠니? 자, 요 알맹이 둘을 특히 여기 A랑 여기 A랑 부호가 어때? 반대지? 요런 경우에는 둘을 더해봐봐. 얼마야? 알맹이랑 더하기 못하세요? 더해주세요. 얼마예요? 더하라고. 이거 알맹이 더하라고. 12요. 12 괜찮아? 아니 어려운 거 안 시킬 테니까 쫄지 말고 해봐 규현아. 알았지? 12죠? 그걸 나누기 2 해봐요. 6이지? 내가 방금 한 행위를 우리는 어떨 때 계산해? 더해서 나누기 2 한 거 기억나? 뭐 할 때 계산하는 거야? 평균보다는 중점. 평균도 맞는 말이야. 중점. 우리 아까 이거 중점 구할 때 더해서 나누기 했던 거 생각나니? 그러니까는 얘랑 중점이 어디라는 거야? 6이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중점 6을 기준으로 좌우가 값이 어떻다는 얘기야? 같다는 얘기인 거지? 그러면 x는 6에 뭐 한다? 대칭한다는 것인 거야. 필기에. 그래서 얘는 x는 6 대칭이라는 얘기인 거야. 됐니? 읽을 줄 아셔야 되니까 여기까지 필기하고 문제는 풀어와 봐. 넘어갈게. 자, 그 다음 이제 582번입니다. 나 문제 좀 한번 쓱 읽어봐. 뭔 얘기인지 좀 한번 읽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
가볼까요? 사실 처음에 거의 어디까지냐면 한 네 번째 줄까지는 표에 대한 소개예요. 표에 대한 소개. 알겠니? 그래서 이 표가 어떤 뜻이냐면 사실 이거 소개 없어도 읽을 수 있어요. 이게 확률이잖아. 확률. P가 확률. N부터 스몰 x까지의 확률. 됐니? 그리고 이게 x가 첫 번째는 그래서 n 플러스 0.5 시그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n부터 n 플러스 0. 그럼 요거 그림으로 살짝 그려보면 어떤 느낌이야? 여기가 m이야. 그럼 요만큼이 n 플러스 0.5 시그마가 되겠지?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확률이 뭐야? 넓이를 뜻하는 거지? 그래서 그 확률이 얼마라고 문제집이 알려준 거야? 0.1915야. 계산 미리 다 해주는 얘기야. 우리가 저기 넓이 계산할 일이 있다 없다? 없어. 그냥 표 보고 그대로 풀면 돼. 알겠니? 그러면은 두 번째 뭐 n 플러스 시그마는 n부터 어디까지라는 거야? n 플러스 시그마까지 확률이라는 뜻인 거야. 오케이? 그래서 그 확률은 얼마래? 0.34 13이 되니? 표는 나중에 그냥 읽으면 되니까 여기까지만 쓸게. 의미는 일단 이렇구나. 인정? 네. 자, 근데 이제 문제님이 두 번째 한 얘기는 뭐냐면 이번에 그러면 정유분법 뭐를 따르는 애래? 60,3의 제곱을 따르는 애래. 그러면 n은 얼마 보고? 60인 거고 표준 편차는 3인 거야. 그래서 어떤 확률을 구해라? P 확률 57부터 66까지의 확률을 구하래. 이게 참고로 나중에 표준화라는 걸 배우면 더 쉽게 풀리기는 하는데 얘는 표 자체가 표준화된 표는 아니야.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듣고 넘어가. 알겠니? 얘가 표준화된 표는 아니기 때문에 요 양식에 따라줘야 돼. 요 양식이라면 뭐랑 뭐로 표현해야 내가 여기 있는 이 x 값을 뭐랑 뭐로 표현해야 평균과 표준 편차로 표현을 해야 얘를 뭐 할 수 있다? 읽을 수 있다. 괜찮아? 그래서 얘네들을 다 뭐로 나타낼 거야? 평균과 표준 편차로 표기를 할 거야. 근데 기준은 당연히 평균을 기준으로 잡으시면 돼요. 얘는 평균에다가 얼마 뺀 거야? 60 빼기 3이잖아. 60이 평균 아니야? 3은 표준 편차 몇 개? 한 개에 표준 편차가 3이니까 한 개에 그래서 n-표준 편차를 쓰면 되겠지. 그 다음에 얘는 평균 기준을 읽는데 60에다가 6을 더한 거지. 60은 평균이고 6은 시그마 몇 개? 그래서 n 플러스 2 시그마 이렇게 쓸 줄만 아시면 돼요. 괜찮니? 됐어, 되돌아지? 자, 그러면 글이라는 거야. 그 다음에 게으른 표시를 그려. 그림이 뭐 어려운 것도 아니고 이게 산 모양, 완만한 산 모양 좌우 대칭으로 그려주시면 돼요. 알겠니? 그래서 여기 m이야. 가운데는 지금 현재는 정규분포기 때문에 가운데가 m이야. 그 다음에 m에서 음수 방향으로 시그마만큼 가면 되는 거지. 이게 m-시그마야. 되니? 그 다음에 얘는 플러스 2시그마니까 시그마만큼 한 칸, 시그마만큼 두 칸 가면 여기는 n 플러스 2시그마가 되는 거겠지.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야? 확률 구해달라는 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넓이 구하라는 얘기인 거야. 근데 한 번에 구하지 말고 우리 이쪽부터 계산하자. 그러면 n부터. 왜냐면 표가 뭐부터 스타트야? m 스타트잖아. 그치? 그래서 m에서부터 2시그마, n 플러스 2시그마까지 이렇게 넓이를 구해달라는 거지. 그럼 n부터 n 플러스 2시그마까지는 넓이가 얼마라고 표에 써있니? 0.477 알려주니까 이거 쓰면 돼요. 그럼 이제 남은 건 어디를 계산하면 돼? 요 부분만 계산하면 되는데 표를 보면 알겠지만 음수 방향으로 간 건 값이 써있나 안 써있다? 안 써있어요. 앞으로도 안 써있을 겁니다. 됐어요? 그럼 봐봐.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평균을 기준으로 대칭한다는 게 되게 중요한 거야. 그러면 얘나 넓이가 어떻게 됐어? 같겠지. 그럼 얘는 n부터 얼마만큼 간 거야? n 플러스 시그마만큼 간 거지. 그 얼마래? 0.34 맞아? 여기가 0.34 했으면 여기도. 그렇지. 그래서 푸시는 게 제일 쉬워요. 오케이? 그래서 그 두 개를 더한 게 정답 되겠네? 인정하니 안 하니? 그 아래 583번은 아까 기본 문제에서 한번 연습을 해왔기 때문에 그려서 한번 풀어와봐. 알겠지? 넘어가서
586번입니다. 나 이거 지우는 동안 그럼 한번 좀 고민해봐 이거. 586번. 백윤 씨는 체대 준비는 잘 되고 있어요? 네? 체대 가셨나? 지금요? 그래서 수업 공부도 할 시간이 없고 학원 올 시간도 없어. 운동하러 간다며. 잘 준비도 하고 있어? 취미요. 무릎은 그래서 어제 축구하다 따진 거야 그러면? 네. 어. 경호한테 끌고 가가지고. 또 겨우 탓이야? 뒤에서 끌고 가가지고. 만악의 근원이네 이경훈이. 자 볼게요. 답은 혹시 나왔을까요? 너무 어렵니 여기? 내가 물어보는 거야. 우리 현진이 평소에는 답을 그래도 대충 찾아가고 있는데 너무 어려워? 살짝? 어디가 솔직히 어려워요? 좀 물어보나요? 표를 읽는 게 좀 어려워요? 표 읽는 거좀 연습을 더 해볼게요 그러면. 자 볼게요. 일단 여기 표는 써 있으니까 그대로 줄게. 나 안 쓸게 여기다가는. 근데 이제 문제가 물어보는 걸 쭉 내려가 보면 일단은 이 586번은 평균이 얼마라는 거야? expectation x가 53이 되는 거고, 표준 편차는 7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확률 x가 a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0.1587이라는 거야. 됐니? 그럼 내가 이걸 풀어주기 전에 한번 쓱 들어볼게. 현진이 탈락. 그다음에 배도라지 반 합격. 현진이 왜 탈락했을까요? 한번 찍어봐. 현진아 그냥 네가 한번 찍어봐. 너 내가 왜 이렇게 쓱 푼 거 보고 왜 탈락 그랬을까? 아무것도 안 써서는 아니야 이유. 참고. 글이 되겠죠. 안 해 이거. 왠지 더 괘씸한 느낌인데 살짝. 이거 아시네요. M 쓰세요 평균 알겠지? 그리고 A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인데 작거나 같은 이쪽 얘기하는 거거든요. 오케이? 네. 근데 만약에 A가 이쯤에 있다고 치면 이미 이만큼 확률이 얼마야? 0.5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조그만 애가 나올 리가 없겠지. 그러니까 A는 대충 우리쯤에 있어. 대충 정확히 안 그래도 돼요. 나도 몰라요. 요쯤에 A겠지. 오케이? 그래서 여기 넓이가 얼마 들어가는 거야? 0.1587이 들어가는 거야. 근데 우리가 이런 거 다 알 수 있다고. 이게 이만큼의 넓이가 얼마예요? 0.5잖아. 네. 맞아? 그럼 여기 요 연두색 요 부분은 또 넓이가 얼마 되겠어? 0.341 3이어야 되겠지. 맞습니까? 그럼 내가 지금 A가 궁금한 건데 요 A라는 요거랑 대칭된 지점에 여기 확률이 얼마가 되는 0.3413이 되는 요 지점이 얼마인지를 알아내면 요 A를 찾는 데 도움이 매우 많이 되겠지. 그러면 표를 다시 봐. 평균부터 어디까지 가야 0.3413이 되니? n 플러스 시그마까지 가면 된대. 그럼 이걸 환산 한번 해볼까? 평균은 이미 얼마인 거 알고 있어요? 53이죠. 그 다음에 얘는 53에다가 표준 편차가 얼마야? 7을 더하니까 요 간격이 몇 칸이라는 거야? 7칸이라는 거 있죠? 그럼 요 간격도 얼마겠어? 7. 그럼 A는 M에서 어느 방향으로? 평균이 53에서 음수 방향으로 7만큼 정도겠네. 그거 사실 괜찮아요? 알아요. 이게 계산이 아니야 생각보다. 곱하기 이런 것도 별로 없어요. 알겠죠? 뭐만 잘하시는데 예쁘게 잘라서 잘 그리는 거. 그리고 추측해보기. 오케이? 자, 587번 한번 더 해보자고요. 연습삼아. 이게 내가 한 번 해드렸으니까 587번도 한번 트라이 해봅시다. 거의 똑같은 문제입니다. 587번.
조율이 답 나왔어? 아, 지금 시비하시는 거예요? 답 나오냐고 물은 거왜 문제집을 막 뚫어버리려고 하냐? 현진이는? 어? 잘하셨어. 규돌 씨 네. 시간 조금만 더 줘야 아니면 해볼 거냐? 해주세요. 뭘 하고 그냥 막 이렇게 막 문대는 거야. 진짜 알 수가 없네. 그림을 잘. 그림을 잘못 그렸어? 종이를 좀 드려요? 그림 얘들아 이거 진짜 이 단원만큼 그림을 정말 이렇게 좀 풀어 이거 알겠지? 알겠어? 끔찍끔찍하게 그려야 잘 보여 알겠지? 준다. 자 587번이고요. 일단은 x가 n 플러스 1.2 시그마일 때 확률이 얼마 되냐면 0.1151이 되는 거야. 괜찮아? 이것도 간단히 좀 그려보자면 이런 느낌이 이겁니다. 가운데는 평균일 테고 1.2 시그마만큼 넘어오면 여기가 n 플러스 1.2 시그마인데 여기 넓이가 크거나 같은 경우 여기 넓이가 얼마나 거야? 0.115 하나가 되는 거야. 괜찮아? 그럼 요만큼은 넓이가 얼마겠어? 이만큼은 넓이가 0.5에서 0.115 하나를 빼면 되니까 0.3, 8, 4, 9가 되겠지.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님이 물어보신 게 Px가 A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 0.8849가 됐을 때 A를 찾아달라는 거야. 괜찮아? 그럼 이것도 그려. 또 그려. 두 번 그려. 여기가 평균이고 근데 A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이쪽을 얘기하는 거지. 이만큼 넓이를. 근데 확률이 0.5를 바로 0.5를 넘겼지. 그러면 이런 데 있으면 여기 넓이가 0.5가 될 수 있겠어? 없겠지? 그러니까 A는 한 어디쯤 있을 거라는 거야? 여기쯤 있을 거야. 그리고 이만큼 확률이 0.884인데 요만큼 확률이 이미 얼마기 때문에 0.5기 때문에 여기 확률이 0.3849가 된다는 거지. 여기 있잖아. 미리 찾아보면 참 눈에 딱 보이는 거야. 알겠니? n부터 1.2 시그마만큼 이동한 게 0.384잖아. 근데 얘는 m으로부터 반대쪽으로 움직였지? 그러니까 반대쪽이니까 음수 방향으로 마이너스 1.2 시그마만큼 움직이는 거야. 맞나? 그래서 a라는 값은 m에서 마이너스 1.2 시그마만큼 갔어요가 되는 건데 문제집에 m은 얼마라고 했어? 50. 그 다음에 빼기 표준 편차는 얼마네? 5. 그럼 여기다 5 대입하면 마이너스 6 되는 건가요? 그래서 44가 답이라고 되돌아지. 알겠어요? 괜찮아? 근데 이게 사실은 나도 좀 피곤해. 그래서 이런 문제는 사실은 너네 이번 시험 보면 하나가 나올까 말까 할 겁니다. 이렇게 표를 보는 거. 이렇게 표를 보는 게 불편해서 오늘 배우는 게 마지막 하이라이트인데 표준화라는 걸 배울 거예요. 표준화. 알겠어? 표준화라면 표 보는 게 훨씬 쉬워집니다. 이거 지울게요. 표준 정규분포. 자, 아까 우리가 배웠던 정규분포는 평균에 따라서 그래프가 어디 있는지 위치가 달라지지. 그 다음에 표준 편차에 따라서 얘가 뾰족할 수도 있고 좀 완만할 수도 있지. 모양이 어때? 그때그때 달라요. 오케이? 그리고 평균이랑 표준 편차 값이 그때그때 다르기 때문에 아까처럼 뭐야? 계속 환산이라는 작업을 거쳐야 하지. 그게 좀 피곤해서 만든 게 이 정규분포를 무슨 화하자는 거야? 표준화해서 만든 형태를 표준 정규분포라고 불러. 되니? 그래서 첫 번째 할 얘기는 표준화라는 얘기인데 이 표준화라는 게 뭐냐면 기본 정규분포는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표기가 돼 있잖아. 표준 편차가 어떤 값으로 되니? 그거를 어떤 놈으로 만들어버리냐? 평균은 0으로 표준 편차는 1로 만들어버리는 작업을 표준화라고 해요. 오케이? 그럼 어떻게 해? 라고 물어보신다면 방법은 간단합니다. 얘는 참고로 x에 대한 정규분포거든. 오케이? 그러면 그 x에다가 평균을 빼줘. 요 평균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표준 편차로 나눠줘. 됐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걸 앞으로 뭐라고 볼 거야? 표준화된 새로운 확률 변수라고 이름을 Z라고 바꿨을 거야. 그럼 이 Z라는 놈은 평균을 구해보면 됐어요? 여기다가 이게 expectation 하라는 뜻이랑 똑같은 거잖아, 그치? 그럼 대입해보시면 알겠지만 요 expectation은 x에만 붙으면 되는 거죠? 얘들은 신경 쓸 필요 없이. 그래서 표준 편차분의 expectation x 마이너스 m이 되는데 m도 평균이고 expectation은 뭐야? 평균 아니야? 그럼 평균 빼기 평균이네. 그래서 평균이 얼마로 바뀌어? 0. 그러니까 확률 변수를 저렇게 조작하면 평균이 얼마로 바뀐다는 거야? 0으로 바뀌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표준 편차 z를 계산하시면 여기다 표준 편차 z 이렇게 계산하라는 거잖아. 그럼 표준 편차는 더하거나 빼는 건 영향을 줘, 안 줘? 안 주겠지. 그리고 곱한 건 뭐에서 나와? 절대값 씌워서 내보면 되겠지.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절대값 표준 편차분의 표준 편차 x 하고 나온단 말이야. 됐니? 근데 표준 편차는 항상 양수거든. 왜냐면 표준 편차라는 건 분산을 계산했는데 분산은 제곱한 놈 평균이잖아. 그러니까 항상 양수지. 거기다 루트 씌우면 표준 편차는 당연히 양수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 그래서 얘는 그냥 표준 편차야. 그럼 표준 편차분의 표준 편차네? 그럼 얼마? 1이야. 그래서 표준 편차가 얼마로 바뀌어? 1로 바뀌어. 이런 작업을 같이.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암기하셔야 될 건, x에다가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누면 무슨 작업이 일어난다? 표준화라는 작업을 하게 되는 거고, 그 표준화라는 작업을 해서 새로운 애를 만들면 얘는 평균이 항상 얼마? 0. 표준 편차가 항상 1. 모양이 고정돼 있지? 그래서 이 고정된 넓이를 또 수학자들이 다 계산을 해놨거든. 그래서 그거대로 우리 아까 계산하는 방식대로 계산을 해주면 돼. 근데 아까는 막 얘가 m인데 표준 편차 몇 칸 갔니 이렇게 풀어야 되잖아, 그렇지? 근데 얘는 그거보다 어떻다? 훨씬 쉽게 풀 수 있다. 오케이? 그리고 표준화를 언제 해요? 아까는 표준화 안 했는데 그 표준화를 해야 될 때가 있고 안 해야 될 때가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 구분은 간단합니다. 지금 592번 그냥 잠깐 눈으로 보실래요? 592번. 592번 보시면 거기 보시면 표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일단 첫 번째 표준 정규 분포표라고 되어 있어요. 아까 우리가 봤던 표 잠깐 볼래? 586번. 걔는 그냥 표가 이름이 뭐야? 얘는 심지어 표 이름도 있지, 그치? 오케이? 그래서 여기 표 이름 없는 이 X라고 되어 있는 애 있잖아, 그치? 이때는 표준화를 하시면 오히려 계산하기 좀 힘들어요. 근데 옆에 592번 보면 이름 자체가 일단 첫 번째 표준 정규 분포표라고 되어 있고요. 괜찮니? 그리고 거기 보면 변수가 이번에는 x 대신에 뭐라고 써 있어? z라고 써 있지? z를 동그라미 쳐. 요 z가 우리가 표준화한 변수로 계산하세요라는 의미인 거거든. 오케이? 여기 z가 있는 표가 나오면 표준화해야지라는 거지. 오케이? 자, 그럼 이 표준화라는 걸 도대체 왜 배워? 라는 생각이 들 거는 두 번째. 표준화를 그럼 왜 배워? 여기 카드 모자라서 여기다 씁시다. 이건 지워도 되겠죠? 별로 큰 의미는 없으니까. 우리 핸드폰 그만 좀 보고요. 알겠어요? 핸드폰을 받고 싶지 않으면. 알았어, 몰랐어. 자, 두 번째는 표준화의 의의야. 이거 왜 해? 뭐 의의가 어려운 얘기는 아니고 왜 해? 뭐 이 정도 생각하세요. 알겠죠? 표준화 왜 해? 원래 사실 제1 목적은 뭐냐면 제1 목적은 서로 다른 두 자료 사이에 순위를 파악하는 데 있어요. 서로 다른 표정 너무 어두운 거 아니야, 선생님? 설명해줄게. 알겠어. 표정이 나와주면 표정이 말랑 이런 표정이었어. 알겠지? 근데 이게 이런 어떤 느낌이냐면 혹시 배규현 너 나중에 수능 보면 선택 과목 뭘로 할 거야? 사회? 본다고 치고 너는 뭐 할 거야? 생명? 사문? 그러면 둘 다 문과임에도 불구하고 얘는 사문 선택이고 너는 윤사 선택이잖아. 그리고 수능 봐야지. 그 수험표를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수능 왜 안 보니? 그 수험표에 대비해서 굉장히 베네핏이 많은 애야. 알겠지? 오케이? 나 아는 애는 한 3년 동안 수능 볼 때도 있었어. 그냥 대학 가고 수능은 의시 가능합니다. 대학생도. 알겠니? 그 수험표 가지고 머리도 하고 안경도 사고 컴퓨터도 사고 막 이런다고. 알겠니? 그럼 왜 안 봐? 보기는. 어쨌든
자, 그래서 얘네들이 시험을 봤는데 쟤는 윤사를 보고 넌 사문을 봤어. 근데 제가 윤사를 봤는데 점수가 100점 만점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100점 만점 중에 얘는 50점을 받았고 너는 40점을 받은 거야. 그러면 제가 더 잘한 거야? 네가 더 잘한 거야? 아니야. 왜 그러냐면 윤사랑 사문이랑 난이도가 똑같아? 그게 아니잖아. 윤사가 만약에 더럽게 어려운데 네가 40점 받으면 네가 더 잘한 거고, 오케이? 거꾸로 사문이 되게 반대되겠구나. 사문이 되게 어려운데 네가 40점을 받았다면 네가 쟤보다 잘한 걸 수도 있고, 오케이? 반대로 사문이 쉬웠는데 네가 40점밖에 못 받았다? 그러면은 못 본 걸 수도 있고. 대학교에서 너네들을 선발해야 되는데 너네 둘이 있을 거 아니야. 꼭 한 과목에 윤사본에만 우르르 몰려오는 건 아니야. 아니잖아, 그렇지? 윤사를 보내도 사문을 보내도 다르게 입학 신청을 할 거 아니니? 그러면 너네들 점수를 보고 넌 40점이고 넌 50점이라고 얘를 뽑지는 않는다는 얘기인 거야. 오케이? 왜? 난이도에 따라서 누가 더 잘한 건지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수능을 보시면 변환 표준 점수라는 제도를 써요. 원점수는 별 의미가 없어요. 변환 표준된 점수를 보셔야 되는데 그 변환 표준된 점수를 보면 변환 표준 하려면 그 예를 들어 너는 평균이 40점인데 40점 받았어. 너는 평균이 60점인데 50점을 받은 거야. 괜찮아? 그럼 살짝 느낌상 누가 더 못 본 거야? 얘가 더 못 본 거지 일단은. 오케이? 근데 그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계산하기 위해서 표준 점수라는 걸 만들어. 거기서 말하는 표준이 얘랑 비슷한 애인 거야. 오케이? 근데 좀 더 극단적으로 내가 너네 둘을 다 평균이 0인 세계로 보는 거야. 너는 평균이 40점인 세계에 살고 있고 너는 50점인 세계에 살고 있으니까 비교가 돼 안 돼? 비교가 안 되지? 근데 너네 둘 다 평균이 0인 세계로 보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표준 편차도 1인 세계로 보내는 거야. 그럼 같은 그래프상에서 너가 있는 위치랑 너가 있는 위치가 표기가 되겠지. 그럼 누가 더 잘했는지 누가 더 못했는지가 어때? 좀 객관적으로 표기가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이 표준화라는 건 서로 다른 두 자리라는 건 이걸 얘기하는 거야. 평균이랑 표준 편차가 뭐한? 서로 다른 두 개. 오케이? 이 동네는 평균이랑 표준 편차가 이렇고 이 동네는 평균이랑 표준 편차가 이런데 오케이? 거기서 A라는 애가 있고 B라는 애가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A가 잘했는지 B가 잘했는지 그걸 뭐하고 싶을 때 순위를 파악하고 싶을 때 표준화해보는 거야. 오케이? 이게 사실은 가장 큰 이유기는 하지만 수학적으로는 이게 가장 큰 이유긴 하지만 확통의 입장에서는 사실 2번이 더 중요해요. 확통의 입장에서는 사실 2번이 더 중요합니다. 뭐냐면 확률 계산을 뭐하게 해라? 확률 계산을 편하게 하라. 확률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괜찮아? 아까 우리가 읽었던 표는 조금 불편하잖아. 평균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값을 계속 다시 계산해야 되니까. 그치? 표준 편차 몇 칸씩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 그치? 그럼 평균이 얼마냐? 표준 편차가 얼마에 따라서 값이 조금씩 막 달라지겠지. 이거 좀 피곤한데 이렇게 표준화를 해버리면 그냥 평균이 얼마로 고정이 딱 돼버려. 영어로 딱 돼버려. 표준 편차는 1로 고정이 딱 돼. 그러니까 모양이 바뀔 일도 없고 달라질 일도 없어. 그러니까 확률 계산할 때 고정된 값으로 계산하면 되니까 어떻다는 건 좀 더 편할 거라는 얘기야. 이게 뭔 말인지 조금 더 가지고 놀고 오늘 수업 마무리해볼게. 됐니? 거기 잠깐만. 잠깐만 614번을 먼저 그냥 하고 갈게요. 614번 잠깐 보봅시다. 614번 보면 6원이네만 전체 학생의 국어 성적, 수학 성적, 영어 성적 시험이 각각 정규표를 따른데 그래서 6원이가 국어는 85점, 수학은 92점, 그 다음에 영어는 88점 받았잖아. 그치? 그럼 점수상으로 보면 뭘 제일 잘한 것 같아요? 수학을 일단 제일 잘한 것 같고 맞아? 다음은 영어를 잘한 듯 보이지만 됐어요? 막상 실제로 보면 평균이 좀 다르죠. 평균이 좀 다르다 보니까 사실 수학은 내가 봤을 때 압도적으로 잘한 것 같긴 해보여. 일단 그치? 뭐랑 뭐가 좀 애매해? 영어랑 국어가 조금 애매하죠.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진짜 그럼 영어를 좀 더 잘한 건지 상대적으로 국어를 좀 더 잘한 건지 이런 게 뭐야? 파악해보고 싶은 거야. 오케이? 그럼 이런 거 할 때 뭘 해보면 좀 좋다? 표준화를 해라. 내가 그 전후상 설명하느라 표준화를 좀 살짝 또 한시름 시간이 돼서 한 번 더 얘기할게요. 표준화를 하는 방법은 뭐다? 확률 변수에다가 그러니까 거기 말하는 점수라고 다시 편해요. 점수에다가 뭘 빼? 평균을 빼. 그 다음 뭐로 나누죠? 표준 편차로 나누죠. 그럼 얘는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세계로 가는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614번에 국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이거 85점을 받았지. 거기다가 평균이 얼마를 빼줘? 70점을 빼줘. 그 다음 표준 편차가 얼마야? 15점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위치가 1인 거예요. 그 다음에 수학은 얘가 92점을 받았는데 평균이 72점이고 표준 편차가 18점이 되는 거야. 그럼 얘는 18분의 20 9분의 10 정도가 될 거고 얘는 대충 뭐 1점 얼마 정도가 되겠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영어는 88점을 받으셨는데 평균 74점을 빼고 표준 편차가 16이야. 그 나누면 이게 얼마야 이게? 16분의 12점 되는 건가? 그 4로 나누면 4분의 3 되는 거네. 얘는 뭐 한 0점 얼마가 되는 거겠지. 자, 표준화를 하면 조심해야 되겠어요. 표준화를 하면 평균이 항상 0이야. 가운데가 0이 나온다. 그러면 1이라는 애는 한 이쯤에 있었겠지. 그럼 1점 얼마는 여기 있는 거겠네. 그 다음에 0점 얼마는 여기 있는 거겠지. 그러니까 순위상 누가 더 잘하는 거야? 얘가 더 잘하는 거지. 수학을 제일 잘하는 거야. 그 다음은 국어를 잘하는 거야. 괜찮니? 그 다음은 영어를 잘하는 거야. 상대적으로. 이게 뭐야? 표준화라는 의미더라. 여기가 되셨습니까? 네. 오늘은 설명을 하나 좀 오래 걸렸고요. 월요일 수업 때 앞에 이제 문제 푸는 걸 이제 좀 집중적으로 할게요. 문제 푸는 건 또 생각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배운 데는 어려워하지 마시고 표준을 어떻게 하는지만 잘 기억해서 오시고 오늘 정규 공부 배웠던 것만 잘 연습해 봅시다. 알겠죠? 네, 수고하셨어요.